실전 재즈 기타. 오늘 제가 들고 온 곡은 나르디스라는 곡입니다. 저번에 함께 공부했던 블루인 그린과 마찬가지로 이 곡도 마일즈 데이비스의 곡인데요. 제가 시작 때 연주했던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라비안 나이트가 연상되고 연주하다 보면 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멜로디로 작곡된 곡입니다. 요즘 젊은 연주자들 사이에서는 이 곡을 힙합이나 펑키하게 또는 퓨전식으로 많이 연주하고 있어서 저도 그에 맞춰서 한번 편곡된 반주에 맞춰서 연주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곡을 연습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기존에 알고 있던 화성학들이나 또는 기존에 알고 있던 곡들과는 많이 부딪히는 부분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각 코드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고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텐션을 무시하고 다른 기능들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멜로디에서부터 여기는 이 코드 화성에서 부딪히고 벗어나는 건데 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코드를 연주하면서 코드를 공부하면서 마찬가지로 멜로디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음악이란 거는 공식이 먼저 있은 후에 그 공식에 맞춰서 음악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다가 이거 듣기 좋은데?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지, 절대 수학이나 과학처럼 공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연주를 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화성학은 많이 바뀌어 왔는데 우리는 거기에 최종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공식이란 것이 음악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언급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코드를 들어가기 앞서 먼저 곡 구성과 진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8마디를 A 파트로 보았을 때 도드리퍼가 한 번 있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니까 A가 2번, 그리고 그 밑에 A-7으로 시작되는 B 파트 한 번, 그리고 끝에 또 한 번 A 파트가 있어서 A, A, B, A라는 곡 구성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A와 B 파트만 분석을 끝내면은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A 파트 맨 처음 코드 4마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요 코드 4마디를 보면은 마치 C 다이어토닉이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C의 3도인 E 마이너, 4도인 F 메이저 7, 그리고 7도인 B7, 원래는 B 마이너 7 플랫 5지만 보다 인터체인지가 돼서 B7 또는 세컨다리 도미넌트로 모아서 B7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다시 C 메이저 7. 이것만 보면은 마치 C 키의 다이어토닉으로 구성된 곡 같은데요. 근데 조표를 보면은 샵이 하나 붙어 있죠. 이거는 엄연한 E 마이너 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엔 E 마이너에서는 무엇을 연주할지 답이 나오죠. 일단 E 마이너 키의 1도니까 당연히 E 마이너를 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1도가 E 마이너가 1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1도인 마이너는 총 3개가 있죠. 에올리안과 마이너 키인 에올리안과 하모닉 마이너와 멜로딕 마이너. 근데 이 나르디스 곡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되게 그 하모닉 마이너적인 요소가 많이 나옵니다. 뒤에 F 메이저 7에서도 한 번 더 볼 건데 여기서는 이 마이너와 함께 이 하모닉 마이너도 함께 칠 수 있다는 거. 나르디스의 그 특유의 그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느낌이 이 사운드에서 나오는 거죠. 7도가 샵이 돼서 근음과 7도가
반응 간격이 되고, 반대로 6도와는 단 3도 간격이 되는 아주 독특한 모양의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F 메이저 7은 어디서 왔느냐 이제 분석해 보면은 이 마이너를 모달 인터체인지가 됐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마이너 키에서 온 게 아니라 이 프리지안 모드에서 가져온 차용 화음입니다. 즉 이 마이너를 3도로 봤을 때 그 2도가 F 메이저 7, 이 마이너 프리지안을 1도로 봤을 때 그 2도가 F 메이저 7이기 때문에 반응 간격에 독특한 화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F 메이저 7은 이 프리지안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다음 화성인 리디안을 쳐야 되겠죠. 1도, 2도, 3도, 샵11, 5도, 그리고 6도, 7.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B7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7은 그냥 E 마이너, 이 하모닉 마이너의 5도죠. 자, 마이너 키의 5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연주했었던 하모닉 마이너 피프스를 연주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얼터드, 얼터드를 연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드인 C 메이저 7. 자, 이 마이너 1도인 이 마이너의 대리 코드인 6도 메이저 7이죠. 그래서 B7이 1도인 이 마이너 7을 가지 않았는데 해결감을 대신 해주는 C 메이저 7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E 마이너 키의 6도이자 G 키의 4도이기 때문에 C 리디안을 쳐주면 되겠습니다. 되게 하모닉 마이너적인 느낌이 나가지고 저도 잘못 친 줄 알았네요. 자, 뭔가 이렇게 떨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지 않나요? C키에서 1, 2, 3, 샵11, 5도, 6도, 7, 1, 1, 뭔가 B7으로 가야 돼, B로 가야 될 것 같은, E의 5도로 가야 될 것 같은. 자, 일단 이렇게 네 마디 보고, 여기 네 마디로 봤을 때 마치 C키의 다이어토닉처럼 돼 있어서 이 부분을 C키로 연주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실제로 처음에 이 마이너 부분만 빼면은 그 이후 부분은 C로 연주해도 되게 많이 어울립니다. 코드 기능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 C 메이저 7도 그냥 B7을 C키의 그 3도인 E 마이너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보면은 그것도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C 메이저 7을 C 리디안이 아니라 그냥 C 메이저로 쳐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어울리고, 근데 문제는 처음 이 네 마디의 첫 번째 코드인 E 마이너 코드가 루트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E 마이너 7을 3도라고 볼 수가, 프리지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 마디는 C 키가 아니라 결국에는 E 마이너 키로 연주해야 전 네 마디가 가장 무난하게 연주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곡에서는 멜로디도 함께 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자, 두 번째 마디인 F 메이저 7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 메이저 7에서 멜로디에 D 샵이 나왔죠. 자, 분명
F 키에서는 F 코드에서는 6도가 그냥 D가 돼야 되는데 왜 6도 샵이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화사학적으로 맞지 않지만 F 메이저 7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앞에 코드는 E 마이너, 이 하모닉 마이너, 그러니까 E에 장 7도를 친 거라고 생각하고 멜로디적으로 분석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설명했듯이 화사학적으로 맞지 않는 F 메이저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멜로디인 D 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모닉 마이너라는 그 색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멜로디적으로 D 샵을 써줬다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5번째 마디에서부터 8번째 마디까지 코드 4마디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오는 A-7은 E 마이너 키의 4도이자 G 키의 2도라고 보면은 이 도리안을 연주할 수가 있겠죠. 1, 2, 플랫 3, 4, 5, 장 6, 플랫 7, 1. 자, 그 다음에 오는 F 메이저 7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 프리지안에서 빌려온 모던 인터체인지이기 때문에 리디안을 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A-7은 과연 도리안으로 봐야 될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에 코드인 C 메이저 7이 있고 뒤에는 리디안 역할을 해주는 F 메이저 7이 있죠. 이건 마치 C 키의 C 키 1도, A 마이너 6도, F 4도 이렇게 C 키의 다이어토닉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뒤에 있는 F 메이저 7은 리디안을 쳐주는 텐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A 마이너 7은 이렇게 도리안도 어울리지만 에올리안도 어울립니다. 두 가지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듀얼 펑션이라는 것과는 뭔가 느낌은 다르고요. 실질적인 법칙으로 봤을 때는 도리안을 쳐야 정답이고 에올리안을 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연주할 때는 앞에 코드 연결해서 보았을 때 에올리안도 어울립니다. 도리안도 어울리고 에올리안 둘 다 어울립니다. 안 어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법칙으로 봤을 때는 도리안 연주가 맞지만 우리가 배우는 거는 실질적인 연주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에올리안도 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쳐도 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로 비에반스는 여기서 여기 코드는 E 메이저 7에서 단 3도로 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코드나 법칙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상황이나 그 연주자의 느낌과 그 앞뒤의 코드 상황에 맞춰서 달라진다는 거. 자, 그거를 이제 다음에는 E 메이저 7 코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 메이저 7의 먼저 코드부터 분석하자면은 E 마이너 키를 그냥 모던 인터체인지에서 1도를 메이저를 빌려왔죠. 자, 그러면은 1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1도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E 메이저 E 아이오니언을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E 마이너는 토닉이죠. 1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연주했던 에올리언도 가능하고 하모닉 마이너도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멜로디를 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E 메이저 7에 있는 멜로디인데요. 멜로디에서 2분음표로 크게 내추럴 F가 있죠. E 메이저 7의 반음이죠. 이건 절대 쳐서는 안 되는 어보이드인데 이게 한 마디에 두 박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울려요. 부딪히지도 않고 깨지도 않아요. 요 F는 이 하모닉 마이너에도 포함되지 않는 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F는 과연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 정답은 정답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요. 실제로 이거를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수학을 할 때 교수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공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거지로 좀 맞춰본다면은
자, 여기서 이 메이저 세븐을 치고 E 마이너로 가니까 뭔가 되게 도미넌트적인 모션 느낌 나지 않나요? 자, 이 메이저 세븐에 E 마이너가 마치 B7에서 E 마이너 가는 느낌, 또는 F에서 E 마이너로 가는다는 느낌. 그래서 이 메이저 세븐은 그 E 키로서 그 토닉의 역할, 1도의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E 마이너로 가기 위한 뭔가 도미넌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운드적으로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F7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다거나 아니면 B7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F를 넣어도 이상하지가 않게 들리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앞에 코드인 F 메이저 7과 반응 간격이죠. 자, 반응 간격인 코드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미 솔 샵 C 그리고 파라도, 이 코드를, 이 3화음을 반복해서 연주했을 때 미, 파, 솔 샵, 라, 시, 도. F 메이저 7과 E 메이저 7을 같이 보니까 뭔가 하모닉 마이너적인 반응 관계로 봤을 때 되게 하모닉 마이너적인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메이저 7에서는 결코 쳐서는 안 되는 음이지만 앞에 F 메이저 7의 역할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이저 7에서 F를 쳐도 그렇게 크게 깨지 않는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뭐 공식으로 어떻게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공식으로 보면은 이 메이저 7에서 F를 치는 건 절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설명했듯이 음악은 절대 공식이 먼저 있은 후에 음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음악을 만들고 공식이 있다 보니 음악을 먼저 연주하다가 이거 듣기가 괜찮은데 그래서 멜로디를 채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음악에선 절대 공식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이렇게 화성학적으로 뭔가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음에도 우리 귀에는 좋게 들린다는 거, 다시 한번 이 나르데스 공부하면서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B 파트의 8마디를 통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4마디 A-7과 F 메이저 7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과연 이 A-7을 도리안으로 봐야 될지 에올린으로 봐야 될지 그에 대한 되게 그 의문이 들 텐데요. 일단 법칙상으로 보면, 규칙상으로 본다면, 화성학적인 답으로 본다면은 여기는 엄연히 G키, E 마이너 키이기 때문에 A 마이너 도리안이 정답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A 마이너와 F 메이저 7이 계속 이 두 코드만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F 메이저 7을 E 프리즌에서 빌려온 코드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A 마이너 키로 하나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A 마이너 하나로 봤을 때가 더 연주하기 편하고 간단하겠죠. 어차피 이 F 메이저 7은 E 마이너에서 빌려온 거라 해도 리디안을 치게 되어 있고, 이 앞에 있는 A 마이너 키로 봤을 때도 F 메이저는 사도인 리디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은 A 마이너 7은 도리안도 어울리는데 에올리안도 어울리는 되게 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정확하게 답을 내려줄 것이 이 밑에 4마디에 나오죠. D 마이너 7, G7, C 메이저 7, F 메이저 7.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는 C 메이저 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C 메이저 7은 화성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엄연히 리디안으로 쳐야 된다는 거. 이 마이너 키의 6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예전에 스텔라 바이 스타라이트도 설명했듯이 D-7과 G7이 앞에 2,5가 앞에 있고 뒤에 F 메이저 7이라는 C키의 4도까지 이렇게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이 C 메이저 7은 화성학적인 정답으로는 분명 리디안이긴 하지만 연주할 땐 C 메이저 키도 굉장히 어울린다는 거. 자, 앞에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7은 G7의 세컨다리 도미넌트인 G7에서 온 릴레이티드 2라고 볼 수 있겠고, 자, G7은 C 메이저로 향하는 세컨다리 도미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C 메이저 7은 하지만 여지 없이 E 마이너 키의 6도이고 F 메이저 7은 E 마이너 키에서 B로 온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게 과연 맞을지, 아니면 여기를 C 키로 통째로 바뀌었다고 보는 게 좋을지는 연주하는 연주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를 하나하나 코드 따로 빌렸다라고 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C 키로 바뀌었다고 보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걸로 B 파트에서 A-7과 F 메이저 7 위에 4마디와 마찬가지로 밑에 D 마이너 G7, C 메이저 7, 2, 5, 1 그리고 4도로 가는 F 메이저 7 보고 C 키로 연주하는 게 훨씬 어울린다는 겁니다. 자, D-7은 2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도리안을 치면 되겠고, G7은 빅솔리디안, 그리고 가끔은 얼터드 텐션도 넣어서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C 메이저 7은 자, 1도의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화성학적인 정답을 본다면은 엄연히 G키의 E 마이너 키의 6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으로는 리디안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앞에 코드와 뒤에 코드를 다 보았을 때 우리 뒤에 코드 F 메이저 7은 이미 리디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C 메이저 7 여기서는 그냥 C 키로 보고 그냥 C 메이저 키, C 아이오니안으로 쳐도 굉장히 어울린다는 거. 두 가지 전부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답으로 본다면 C 리디안으로 쳐야 되겠죠. C 리디안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까 설명했듯이 음악은 절대로 공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C에서는 리디안을 쳐도 되고 아이오니안을 쳐도 되지만 어딘가에 화성학적인 정답으로 제출해야 된다면은 C 리디안을 정답으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자, 뒤에 있는 F 메이저 7은 C 키로 봐도 리디안이고 E 마이너 키로 봐도 리디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F 리디안을 쳐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곡 분량은 좀 길었는데 A 파트와 B 파트로 나눠서 보니까 할 게 사실상 몇 개 없었죠. 자, 하지만 오늘 공부해야 될 것, 공부라기보다는 숙지해야 될 것은 나르디스의 멜로디에서도 그렇지만 절대 화성학과 코드 분석 또는 텐션이나 이런 공식 같은 것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 상황에 따라서, 곡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듣는 사람의 귀, 연주자의 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정답을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고 대학에서 정답지가 요구하는 대답들을 이렇게 알아야 되겠지만 실제로 연주할 때는 무엇이 더 어울리고 무엇이 더 어울리지 않고 어떤 때는 두 개 다 어울린다, 이런 거를 상위 판단해 두고 열린 길로 연주를 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론적인 면에서 보면은 나르디스 곡만큼 나르디스의 멜로디만큼 뭔가 확연하게 이렇게 확 박히는 곡도 없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나르디스 곡으로 시전 재즈 연주를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주엔 또 어떤 곡을 찾아올지, 지금까지 좀 수준이 좀 많이 높았다면 다음 주엔 좀 쉽고 연주하기 간단한 곡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공부할 거 많고 연주할 때 도움되는 곡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